김민재 선수 최근에 뭐 강행군 부상도 있었기 때문에 그 종아리 근육 문제로 토리노전은 이제 현지 언론이 조금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예. 심지어 90분 풀타임을 소화를 했고요. 또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예, 뭐 뛸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우려를 씻어내는 엄청난 또 능력과 신체 능력, 공격력, 수비력을 다 보여주면서 나폴리가 토리노 결국 만만치 않은 팀을 상대로 원정에서 4대0 대승을 거뒀어요. 예, 심지어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전에는 살짝 조금 실수들이 초반에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 경기에는 실수도 또다시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4대0 대승에 기여를 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그 AC 밀란은 우디네세의 원정에서 1대3으로 패했죠. 예. 이와 함께 밀란은 사실상 우승 경쟁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분위기죠. 왜냐면은 인테르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태에서의 48점인 거니까요. 네, 뭐 인테르와 유벤투스의 빅매치가 남아있는 상태이긴 한데 어찌됐거나 저희가 영상 촬영 시점에는 나폴리가 인테르의 무려 승점 21점 차, 1, 2위 승점 차가 이 정도로 크게 벌어나는 게 흔치 않은 일인데 나폴리가 뭐 4월 조기 우승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경기 사실 김민재 선수의 엄청난 활약에 대해서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이 조금은 이제 이렇게까지 한 선수를 칭찬해도 되냐라고 싶을 정도의 과감한 엄청난 칭찬을 했거든요. 대체 왜 그런 칭찬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칭찬의 발언 전체는 어떤 것이었는지 저희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폴리 이번 경기 선발 명단 어땠나요? 이번 경기에서 항상 4-3-3을 쓰긴 했는데요. 그래도 주중 그 프랑크푸르트전과 비교하면은 폴리타노와 후이 대신에 이제 로사노와 올리베라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복붙. 예, 사실 로테이션을 가동할 필요가 없는 게 보통 A매치 주기를 앞둔 팀들은 선수를 쉬게 하지 않아요. 차라리 조금 힘들게 가서 A매치를 조금 뛰고 와라. 이렇게 보내면 보냈지 부상이 아닌 이상은 완전히 다 이제 기용을 하게 되고요. 토리노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나왔죠? 토리노는 항상 이제 유리치 감독이 가장 많이 쓰는 3-4-2-1 포메이션으로 나왔고요. 특히 이제 블라시치와 라도니치의 이제 윙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고 또 이제 좌우 윙백들인 보이보다와 이제 그 신고가 또 측면 공격을 지원을 해주면서 측면에서의 상당히 활발한 공격들을 전개를 했었습니다. 예, 사실 뭐 신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토트넘과도 조금 연결됐던 공격적인 윙백인데 김민재 선수가 직접 마주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결국엔 토리노가 홈팀이기도 하지만 또 공격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경기가 될 줄 알았는데 나폴리가 무실점에 대량 득점 승리를 거뒀고 그 중심에 김민재 선수가 있었다. 우선 대량 득점이 나온 것 자체가 일찌감치 나폴리가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진짜 오시맨이 헤딩골이 이제 완전히 물이 올랐습니다. 프랑크푸르트전에서도 굉장히 타점 높은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바로 이제 경기 시작 9분 만에 지엘린스키가 코너킥 올린 거를 이번에는 수비가 붙었는데도 머리 하나가 더 떠있죠. 그러면서 헤딩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35분경에 이제 추가골이 나왔는데요. 그 로사노하고 이제 그 상대 수비 보이보다하고 이제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흐름볼을 흡이차가 받아내는 과정에서 상대 파울을 유도해내면서 거의 걸려서 넘어지면서 본인이 이제 페널티킥을 획득했고 여기서 이제 골키퍼 움직이는 거 보고 그냥 중앙으로 톡 차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파네카키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중앙으로 이렇게 톡 차면서 그러면서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골키퍼의 타이밍을 뺏었다. 그리고 골키퍼의 움직임을 읽었다고 할 수 있는 골이었고요. 그 전반전을 2대0으로 마쳤고 후반전에도 2골이 더 나왔어요. 그 35분경에 여기서 또다시 이제 흡이차가 기점 역할을 했는데요. 측면에서 롱패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접고 가다가 그 자기 뒤로 돌아가는 올리베라한테 전진 패스를 찔러줬고 올리베라가 크로스 올린 거를 이제 하포스트 쇄도에 들어가던 오시맨이 또다시 이제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은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얘기를 할 때 케인과 오시맨 둘 중에 한 명을 영입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케인 선수도 요즘 이제 헤더 능력, 득점 능력 굉장히 좋고 또 오시맨도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최근에 잘 나가는 공격수들이 이렇게 높이와 연계 능력과 득점력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라리가의 레반도프스키도 그렇고 그렇죠. 오시맨 역시 지금 유럽에서 가장 좋은 폼을 보이고 있는 스트라이커인 것을 보여줬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선수 교체를 통해서 또 힘을 더 보탰어요. 이미 승기를 잡았으니까 65분경에 로사노하고 지엘린스키를 빼고 엘마스하고 은돈벨레를 넣으면서 주전 선수들한테 조금 휴식을 주면서 백업 선수들한테 기회를 준 거죠. 원래라면은 만약에 이게 팽팽한 경기면은 폴리타노가 교체 투입됐겠지만은 엘마스나 이제 은돈벨레가 나왔다는 거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엘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조커로도 좋은 활약을 해줬지만 은돈벨레는 솔직히 말하면 완벽한 백업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은돈벨레가 의미 있는 자신의 나폴리 데뷔골을 터뜨리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또다시 이제 오시멘의 플레이가 상당히 좋긴 했었거든요. 오시멘이 수비와 경합 과정에서 이겨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진 패스 줬고 여기서 이제 흐비차가 직접 슈팅을 때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타적으로 패스를 내준 걸 은돔벨레가 그대로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예, 사실 뭐 후비차가 골 욕심이 딱히 있다기보다는 골과 도움 모두 포인트를 끌어올리는 선수고 은돔벨레 같은 경우에 챔피언스리그에서 골맛을 봤었지만 세리에 A 무대에서는 족적을 남기는 의미 있는 골을 통해서 4대0 대승의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뭐 일찌감치 또 4대0이 됐기 때문에 스팔레티 감독이 또 로테이션을 가동을 합니다. 예, 71분경에 라흐마니하고 오시멘을 빼고 웨스티고르하고 시메온을 넣었고요. 예. 지난 경기 제수가 김민재 선수를 대신해서 교체 투입된 거랑 이번엔 반대로 간 거죠. 예. 근데 저는 사실 김민재 선수가 경기 전에 조금 근육이 안 좋다, 못 뛸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뺄 줄 알았더니 그 라흐마니를 뺐다는 건 김민재 선수를 풀타임으로 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김민재 선수가 옐로 카드 한 장 더 받으면은 징계로 다음 경기도 못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AC 밀란전이거든요. 예. 하지만 뭐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를 빼지 않았다. 예. 그리고 이제 84분경에 로버트 칼 빼고 가에타노는 정말 보기 힘든 선수잖아요. 그렇죠. 이 경기 진짜 우리 승리 확정이다 이 교체인 거죠. 말 그대로. 사실 뭐 앞으로 더 이런 로테이션을 많이 볼 수 있는 나폴리의 흐름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나폴리가 4대0 대승을 거뒀는데요. 일단 그 4골 이상을 넣고 승리한 게 이번 시즌 6번째입니다. 벌써. 예, 그리고 또 이제 6경기 연속 원정 클린시트를 기록하고 있는 나폴리입니다. 그러니까 공격력과 수비력 양면에 걸쳐서 정말 대단한 엄청난 기록을 쌓고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흐비차가 이타적으로 패스를 내줬다고 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도움 기록을 좀 쌓고 싶었던 게 아니냐. 예, 뭐 이 경기에서 마침내 텐텐을 달성했습니다. 그동안 예. 딱 하나 예. 마스골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도움 올리면서 12골 10도움으로 텐텐 기록했고요. 또 이제 오시멘도 멀티골을 넣으면서 20골을 넘어서 21골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예, 오시멘 같은 경우에 이제 세리에 A 득점왕을 놓이고 있고 예. 말씀드린 대로 흐비차는 뭐 지금 나이를 보나 뭐 여러 가지 흐름으로 보나 세계 최고의 윙포워드로 가는 그 스탯 득점과 도움을 동시에 두 자릿수로 쌓는 스탯이 이제 달성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이 경기에서 스팔레티 감독은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공격진보다도 도리어 김민재 선수에 대한 칭찬을 했거든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흐비차의 뭐 텐텐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오시멘의 득점 패스를 얘기할 수도 있고 특히 4대0으로 이긴 경기라면 공격의 포커스가 쏠릴 텐데 김민재 선수를 언급했다. 조금은 낯선 상황인데요. 예,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난 내 인생과 감독 경력 내내 김민재 같은 기술과 퀄리티를 가진 선수를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는 경이적이고 언제나 어그레시브하다. 약간 예. 좀 공격적이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수비한다. 뭐 이런 의미겠죠. 예, 예. 호전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예. 어찌됐거나 여러 면에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또 이제 디로렌조도 그 다음에 칭찬을 하긴 했죠. 예. 탑 플레이어고, 우리는 뿐만 아니라 크바라와 오시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하지만은 멘트를 길게 한 거, 거기다가 내 인생에서 이런 선수 본 적 없다라는 건 김민재 선수한테 붙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는 매 경기 선발 출전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 확고한 주전이다라고 했고 사실 스팔레티 감독의 이력을 보자면 뭐 가장 유명한 시기가 AS 로마 시절 그리고 인터밀란 시절인데 어찌됐거나 그런 빅클럽을 이끌었던 스팔레티가 평생을 봤을 때 정말 좋은 선수들과 함께 많이 했잖아요. 예. 그 면면을 봤을 때도 이런 그 평가가 나온 것은 김민재 선수가 정말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전 스타일적인 부분으로 예.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김민재보다 더 수비력이 좋았던 선수는 있었을 수도 있죠. 스팔레티 예. 감독이 워낙 오랜 기간 감독을 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게 그가 내 인생에서 그런 선수를 써본 적이 없다도 아니고 본 적이 없다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그냥 전체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럼 뭐 사무엘이라던가 뭐 많은 칸나바로라던가 그런 선수들도 다 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휘한 걸 떠나서 본 적이라고 했으니까 예. 김민재의 스타일을 보자면 저희가 봤을 때도 그래요. 제1의 김민재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영상 썸네일에도 엄청난 공격적인 모습을 얘기 드렸는데 이 어그레시브는 사실 이제 공격 플레이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경기에 상황에 임하는 그 적극성을 얘기하는 건데 예.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는 얼마나 대단했는지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경기 예. 기록을 보면 크게 이겼지만 김민재 선수가 할 일이 없는 경기는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뭐 점유율도 52대 48 거의 비등비등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슈팅 숫자는 심지어 동일했어요. 12대 12로. 토리노가 상당히 잘한 경기긴 했어요. 거기다가 코너킥은 토리노가 5대 4로 하나가 더 많았고요. 옵사이드 4회 걸렸다는 거는 이건 물론 나폴리 수비 라인이 잘한 거 플러스 토리노가 계속 배우를 침투하려고 했던 거 두 가지가 다 맞물린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빅찬스도 2대 3이니까 나폴리가 하나가 더 많았던 거였고요. 예. 그러니까 좀 이 경기가
나폴리가 절대 쉽지 않았던 경기였거든요. 네, 결국 기대 득점까지 봤을 때도 토리노 1.20골, 나폴리가 2.43골이니까 그래도 토리노가 한 골 정도 넣을 수 있었고 4골이나 먹을 경기는 아니었다. 네. 즉 말씀하신 대로 한 골차 승부가 될 수도 있는 경기를 김민재 선수가 잘 막아줬고 네. 또 그를 통해서 공격 지원도 잘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기대 득점 그래프하고 기대 위협 그래프를 보더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도리어 전반전 어느 시점까지는 토리노가 더 위협적으로도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기대 위협 그래프는 도리어 토리노가 근소하게나마 앞서잖아요. 이걸 김민재 선수가 다 차단을 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특히 이제 한동안 그 앞섰을 때가 바로 이제 22분경이었는데 리치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그 메렉 골키퍼가 선방했는데 이게 이제 선방하고 나온 거를 사나브리아가 리바운드 슈팅을 가져간 게 골대를 맞고 그냥 튕겨져 나오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골이 됐더라면 토리노도 좀 더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겠지만 이 장면 이후에는 이제 거의 김민재 선수에게 꽁꽁 묶였다. 네, 근데 이 경기에서 그러니까 나폴리가 고전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요. 김민재 선수가 평소보다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예, 사실 김민재 선수가 이 영역을 봤을 때 상대 공격 지역, 특히 왼쪽 풀백이나 왼쪽 측면 미드필더 지역까지 올라가서 커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기는 거의 좀 수비수에 가깝게 플레이를 했다. 네.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록만 봤을 때는 좀 체력이 안 좋거나 좀 몸 상태에 문제가 있나 싶었는데 경기를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건 수비가 예술이었던 거였는데요. 일단 뭐 이 경기 기록을 보면요. 가로채기 5회로 최다였고요. 또 이제 클리어링도 3회로 최다였고요. 그리고 태클 2회 기록했고요. 또 이제 그라운드 볼 경합을 3번 해가지고 3번 다 성공. 그가 100%의 성공률을 자랑한 거죠. 다만 이제 이 경기가 조금 수비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볼 터치나 패스 숫자는 이전보다 적긴 했어요. 예. 왜냐면 김민재 선수 100회 넘잖아요. 네, 근데 평소. 이제 토리노도 볼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네. 공을 이제 터치하는 빈도는 좀 줄어들었다. 네. 근데 이제 수비를 한 지점들 보면은 위험 지역에서 평소보다 많이 예전에는 앞에서 많이 끊어냈잖아요. 사전 차단을 했죠. 예, 근데 이 경기에서는 그래도 수비 진영에서 조금 많이 했는데 그나마 이제 맨 왼쪽이 가로채기인데 가로채기는 그래도 박스 바깥에서도 많이 하고 또 위험 지역에서 한번 박스 안에서 가로채기를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클리어링 같은 경우도 박스 안에서 특히 가장 위험한 지점에서 예,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인 예. 골 에어리어 금방 그러니까 바로 슈팅 때리면 골키퍼가 예. 반응할 수 없는 위치에서 걷어낸 거죠. 예, 2번을 걷어냈고 이제 그 위쪽에서 한 번 걷어낸 거고 또 이제 리커버리도 페널티 아크 위쪽에서 조금 이렇게 막아내는 장면들이 있었던 거였죠. 근데 이 경기에서 토리노가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있어서 그런지 왼쪽 위주로 공략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폴리의 오른쪽 측면 위주로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하프 스페이스로의 패스가 총 17번인데 왼쪽이 이제 10번이었거든요. 예. 예, 그 정도로 왼쪽 중심으로 조금 더 공격들을 전개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김민재 선수가 볼이 없을 때 오른쪽 측면을 많이 커버를 했어요. 오른쪽까지 쭉 커버하는 장면들이 많았었거든요. 저는 너무나 이게 신기한 게 보통 이제 구역을 나누면은 이제 빼곡하게 채워지고 이제 좌우 균형이 맞잖아요. 왜냐면 네. 그래야지 양쪽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볼이 있을 땐 그렇게 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비할 때는 보니까 김민재 선수 쪽으로 안 오니까 굳이 김민재 선수가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서 오른쪽 센터백 위치에 가 있다. 예.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원래 있어야 될 위치는 뻥 비어 있다. 예. 아주 흥미로운 정말 그래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이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정말 멋진 수비들 많이 해줬는데요. 몇 가지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18분경에는 신고가 이제 올라가고 있을 때 신고도 굉장히 빠른 선수거든요. 그리고 김민재가 더 볼 위치보단 멀리 있었는데도 빠르게 가가지고 너무나도 깔끔한 슬라이딩 태클로 싹 볼만 빼냈습니다. 예, 정말 이탈리아 최고의 수비수를 보여주는 공만 빼내는 최고의 타이밍의 태클 기술을 보여준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46분경에 이게 바로 이제 오른쪽 측면까지 커버한 장면 중에 하나인 건데요. 예. 상대가 이제 롱패스로 오니까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 측면, 그것도 하프라인 위쪽이었어요. 하프라인 위쪽까지 올라와가지고 바로 이제 날라차기로 가로채기를 했는데 또 그냥 이게 그가 가로채기를 걷어내는 형태로 하잖아요. 예. 김민재 선수는 날라차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안기사한테 정확하게 패스가 예. 갔습니다. 차단과 동시에 패스를 전개하는 한 번에 이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김민재 수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65분경에 이것도 이제 오른쪽 측면까지 커버를 한 거거든요. 상대가 볼을 끌고 가니까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와가지고 가로채기를 성공시켰는데 이건 이제 조금 볼이 튀어가지고 상대 선수한테 갔어요. 왜 가로채기니까 당연히 튀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상대 선수한테 갔는데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가니까 상대 선수가 당황해가지고
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예. 근데도 김민재가 이미 따라 붙은 거예요. 따라 예. 붙으니까 패스를 줬는데 또 김민재가 걸로 또 따라가는 거예요. 예. 따라가가지고 결국은 뺏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약간 어떻게 보면 수비 라인의 프리롤 같은 역할이에요. 보통은 예. 이제 지역 수비를 하게 되면 자기 영역만 지키고 벗어나면 동료에게 내버려 두는데 김민재 선수는 뺏을 예. 때까지 끝까지 간다. 아 그리고 초반에 경기 초반에 굉장히 웃긴 장면이 있었는데요. 뭐냐면요. 이거는 제가 좀 캡처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안 했는데 그 토리노 선수 2명이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예. 김민재가 막 달려가니까 둘이 그거 신경 쓰다가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김민재 온다, 김민재 온다. 예. 그 피하는 느낌 가다가 서로 꽝 부딪히는 예. 황당한 장면. 사실 저희가 그 아탈란타전에도 그 회의론이 김민재 선수가 앞에 있으니까 예. 그냥 경합 안 해버리는. 그렇죠. 못 뺏겠다. 예.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포기한 이제 장면이 있었죠. 상대 팀들이 다 이런 김민재 선수의 위력을 알고 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81분경에 스로인 공격 장면에서 이렇게 스로인을 넘겨준 거거든요. 예. 근데 상대방이 훨씬 가까이에 있었잖아요. 예. 근데 김민재가 훨씬 멀리 있었는데 부스터로 또 확 와가지고 가로챈 겁니다. 예, 김민재 선수가 거의 시속 35km 찍을 때도 있기 때문에 거기 윙포워드 수준의 속도를 갖고 있어요. 거기다 이번에도 가로챌 때 그냥 걷어내는 게 아니고 또 동료한테 패스를 주는 예. 형태였던 거죠. 가로챔과 동시에 패스를 가져가는 거의 뭐 빌드업 미드필더 같은 역할을 해주고 예.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센스 있었던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요. 87분경에 상대가 이제 크로스를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선수를 향해서 잘 줬었거든요. 예. 근데 김민재가 또 여기서 빠르게 가가지고 이렇게 안 달 것 같아 뒷발로 이렇게 톡 하면서 예. 쳐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약간 지루의 전갈킥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 좀 감각적으로 잘라내면서 김민재 선수가 정말 화려한 수비수다 이렇게 네. 얘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썸네일을 소개해드린 바로 그 장면. 저는 이 장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걔가 사실 김민재 선수 왼쪽 풀백도 되지 않겠냐고 자꾸 생각하는 게 이런 돌파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왼쪽 지역에서 거의 하프라인 지역부터 측면 윙포워드 위치까지 단독 돌파로 치고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 34분경에 이제 상당히 먼 거리를 혼자 단독으로 드리블을 치고 가가지고 이거 40m 이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또 거기서 크로스까지 올렸는데 이거 크로스도 나름 날카로웠어요. 다만 이제 오시멘을 향한 크로스가 이제 상대 수비한테 끊기긴 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공격이 전개돼가지고 크바라첼리아가 페널티킥을 얻어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만 또 이게 김민재 선수가 기점이 됐다는 게 아니라 현지 평가에서도 그렇게 나올 정도로 이 돌파,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보통 센터백이 뒤에서 공 잡았는데 돌파해서 크로스 패스 해가지고 문전 혼절 야기할 거라 생각을 못하고, 그리고 이게 공간이 뻥 비어있어서 돌파가 된 게 아니라 두세 명이 따라 붙는데 그거를 스피드로 제키기도 했고 공도 잘 간수했고 컨트롤도 좋았고 크로스도 솔직히 일부 타 팀의 황당한 선수들의 그런 윙백들보다 좋은 크로스를 올렸거든요. 오늘 마요르카 경기 보니까 와 페리시치가 선녀던데요? 페리시치는 크로스는 장인이죠. 너무 못해요. 로얄이 선녀던데요? 물론 진짜 홈런 때리던데 계속. 물론 김민재 선수의 크로스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위협적인 크로스를 올리면서 이런 공격력을 보여줬다는 것.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지금 정말 왜 스파레티 감독이 말하는 본 적 없는 수비수라는 얘기를 듣느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 스파레티 감독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3, 4인분 한다. 왼쪽 센터백이면서 오른쪽 센터백 커버도 하고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까지 커버를 하면서 왼쪽 풀백처럼 오버래핑까지 한다. 이거를 지금 매 경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김민재 선수의 활약 속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4월 일정일 것 같은데요. AC 밀란과 세 차례나 대결을 해요.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도 만나기 때문인데 경기 시간이 다 확정이 됐습니다. 예, 먼저 그 4월 3일에 밀란하고 이제 세리에 A 홈 경기를 치르죠. 그 다음에 이제 레체 원정을 치른 다음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다시 한번 밀란을 만나게 되고, 그 이제 베로나전을 거쳐서 다시 한번 이제 8강 2차전 밀란전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원정 세리에 A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쯤이면 아마도 그 나폴리의 세리에 우승이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밀란을 꺾고 4강 진출까지 이룬다면 그 또한 역시 나폴리 구단 역사상 최초의 이게 성과이기 때문에 대단한 4월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과연 그 대단한 4월 김민재 선수가 이끌어낼 수 있을지, 또 이탈리아 현지에서 또 유럽 전역에서 김민재 선수에 대한 관심과 평가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준TV에서 부버디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디테일한 분석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